서민을 위한 대출 제도를 악용해 돈을 챙긴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적 자금에 60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벌집 제거에 출동한 소방관이 숨졌지만 제거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직 불가 판정이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남 총선에 54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여당은 경남 미래 50년 먹을거리 산업을, 야당은 서민경제 개선 공약이 중심입니다. 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김해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 구직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취업난을 반영한 채용 열기를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중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대출 제도를 악용해 입속을 챙긴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60억 원의 손실은 고스란히 공적 자금으로 메워져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폐업한 한 고물상입니다. 실제로는 한 곳뿐이었지만 10여 개의 고물상이 이곳에 주소를 뒀습니다. 고물상 업주 53살 이모 씨가 서류로만 만든 유령 회사인 겁니다. 이 씨는 유령 회사와 납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속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으로 4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하청업체가 받아야 할 납품 대금을 은행이 먼저 지급하면 원청업체가 나중에 갚는 제도인데 이를 갚지 않고 회사를 폐업한 겁니다. 또 하청업체가 받은 납품 대금을 다시 받아내고 은행에도 대출금을 갚지 않은 원청업체 등 20개 기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은행이 서민들에게 전세금 용도로 돈을 빌려주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도 악용됐습니다. 계약만 맺은 뒤 은행이 지급한 전세금을 빼돌려 임차인과 임대인, 브로커가 나누고 채무자인 임차인은 파산 신청을 해 아예 돈을 갚지 않은 수법으로 모두 24명이 적발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못합니다. 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이라든가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해서 그런 범행들을 지금 저질러 왔던 것으로 그렇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신용보증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는데 공적 자금 6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기업 구매자금과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44명을 적발해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했다가 숨진 소방관의 순직 판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소방관이 직접 벌집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 공무상 사망으로 판정했는데요. 일선 소방관들은 순직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벌집 제거 현장에서 숨진 47살 고 이종태 소방관. 지난해 9월 출동했던 한 과수원에서 말벌에 쏘여 소방관으로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벌집 제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주민 접근을 통제하던 중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산악구조대원 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작업 도중 말벌집 제거 중에 말벌에 쏘여 순직하게 된 사고입니다. 하지만 고인은 정부 심사에서 공무원 연금법상의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출동 당시 위험한 벌집을 직접 제거하지는 않아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던 중 위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는 게 이유입니다. 시 자체가 돌아가신 분 중에 더 위험한 집문 수에다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유족이라든지. 동료 소방관들은 명예뿐 아니라 남은 유가족의 생계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때 내 가족을 국가가 잘 보살펴 주리라는 그런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벌집을 직접 제거하지 않아 순직이 아니라는 판정은 부당하다며 전국 소방관의 95%, 3만 8천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4.13 총선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는데요. 이제 여야 각 정당은 경남 대표 공약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주로 경상남도의 미래 50년 먹을거리 사업을, 야당은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 개선을 반영하는 공약이 많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여야 경남도당이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새누리당의 5대 공약은 홍준표 경남도정의 미래 50년 전략사업이 핵심을 이뤘습니다. 항공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과
항로와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구축, 남해안 관광 인프라 확대,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수 등입니다. 야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경제 살리기와 서민 복지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학교급식법 개정 등 지방자치 선진화법 추진과 반값 임대주택 공급, 정부 중소기업부 신설 등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공정경제, 대기업 정도경영 촉진과 정치혁신, 정의당 경남도당은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인상과 공기업 임금 상한제 도입 등을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후보들이 내거는 그 정책의 내용으로서의 공약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재원의 조달 가능성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여야 경남도당 대표들은 이번 총선을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남 16개 선거구의 후보 모두 열띤 정책 선거를 해주길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4.13 총선 후보로 경남 16개 선거구에서는 54명이 등록해 평균 경쟁률 3.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6명,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당 6명, 정의당과 공화당, 노동당 각 1명, 무소속으로 15명이 등록했습니다. 통영 고성은 이군현 새누리당 후보 1명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또 김해시장 재선거에는 김성우, 허성곤, 이유갑, 이영철, 허점도 후보로 5명, 거창군수 재선거에는 박권범, 변현성, 양동인 후보로 3명이 등록했습니다. 오는 4.13 총선과 재선거와 관련한 경찰의 내사나 수사 사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95명에 대해 내사나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후보자 비방이 43명으로 4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선거운동 8명, 금품 향응 제공 7명, 공무원 선거 개입 1명 순이었습니다. 국내 한 대형 백화점이 오는 6월 김해점 개점을 앞두고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대규모 취업 기회가 생기면서 많은 구직자들이 몰렸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구직자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용 박람회 문이 열리자 구직자들이 순식간에 행사장을 채웁니다. 한쪽에는 증명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길게 줄이 늘어서 있고 채용 정보 게시판과 이력서 작성대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합니다. 가게에 도움을 보태려는 주부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교육도 좀 시켜놓고 이렇게 이제는 조금 맞벌이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중에 하나는 내 자리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박람회 참여 업체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를 비롯해 입점 예정 업체 등 모두 38곳, 채용 인원만 700명, 앞으로 900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채용 규모에 비해 직종이 다양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용 인원의 60% 이상이 판매 직종이다 보니 은퇴 뒤 재취업을 하려던 5, 60대 자리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시대적 건강하고 뭔가 일을 찾으려고 지금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우리는 조금 소외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네요. 청년층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달리 35%가 비정규직입니다. 대기업이 그냥 꾸몄는데 비정규직이라도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거기서 점점 올라가서 정규직 되는 게. 취업난 속의 대규모 채용 소식은 단비와 같지만 구직자들의 기대를 채우기는 부족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요즘 거제 공고지는 활짝 핀 수선화로 가득 차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80대 중반의 노부부가 반평생을 바쳐 야산 13만 제곱미터를 수선화 천국으로 가꿨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지형 때문에 이름 붙여진 거제 공고지. 작은 야산에 샛노란 물감을 뿌려놓은 듯 수선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정상에서 바닷가 부근까지 계단식 정원은 수선화 천국입니다. 이제 80대 중반이 된 노부부가
1969년부터 황무지를 가꾸어 13만 제곱미터 넓이의 꽃대궐을 차렸습니다. 수선화 그 구건이 좀 곱고 이쁘고 좋더라고. 그 주머니 털어보니까 수선화 누에백에 살 수가 없어. 가파른 동백터널도 돌을 하나하나 옮겨 완성했습니다. 반평생 동안 호미와 곡괭이로 50여 종, 수천 그루의 나무와 셀 수조차 없는 꽃을 심고 가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음료수도 사오 오시고 그래 사는 거예요. 공고지 노부부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이렇게 수선화 꽃과 뿌리를 무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노부부의 열정에 감탄합니다. 이 척박한 땅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노부부의 정성과 열정이 거제 공고지를 화려한 빛깔과 향기로 수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4억여 원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보면 홍준표 지사는 재산 총액 25억 3천여만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4억 원이 줄었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마이너스 1억 9천여만 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9천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도 단위 기관 재산 총액 상위 1위는 59억여 원을 신고한 류순철 도의원이었고 하위 1위는 마이너스 67만 원을 신고한 하선영 도의원이었습니다. 제1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경남에서도 관계기관과 보훈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서해 수호의 날 영상물 시청과 천안함 용사 출신 학교 학생의 추모 헌신 낭송, 국민의 힘을 모아 안보의식을 다지자는 결의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경상남도와 재경도민회가 오늘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내 고향 경남축제 호기와 고향에서 휴가 보내기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도민회는 수도권 출향인들이 고향 축제를 관람하고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경상남도는 각종 정보 제공과 도민회 주관 행사 때 직접 마케팅 홍보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두산중공업이 제안한 진해구 안골만 도시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두산중공업이 진해 안골만에 매립해 1,240가구 아파트를 건립하고 27만 제곱미터 규모의 상업 용지를 개발하는 도시개발구역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 대상지에 사적지가 있는 데다 구비 서류가 미흡해 수용 불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에 응모한 부영주택이 창원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건립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당초 부영이 제시한 5,800세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립은 해양 신도시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정을 요구했고 또 부영주택이 이를 받아들여 주거시설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